청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골짜기 사방을 둘러싼 산등성이가 겹겹이 포개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사람들은 저마다 밭으로 나가 호미를 들고 흙을 일구고, 해가 지면 작은 초가집마다 부드러운 등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어둠이 산 아래까지 내려앉으면 개 짖는 소리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이 그 고요를 깨뜨립니다. 그 속에 박서방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한 채, 누구의 눈에도 평범해 보이는 집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정과 묵묵한 세월이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밭일을 마친 박서방이 땀에 젖은 옷을 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하루를 버틴 몸은 무겁지만 작은 초가집 처마 끝에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감쌉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그의 아내가 찌그러진 밥상 위에 정갈하게 차린 저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허리는 괜찮아요? 박서방은 허리를 한번 주무르며 웃습니다. 허리야 늘 그렇지 뭐. 그저 당신 얼굴만 보면 피로가 싹 가시는 것을. 어서 앉아서 함께 들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아 끌어 옆자리에 앉힙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 손길에는 따스한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밥상 위로는 된장찌개에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의 얼굴이 부드럽게 일렁입니다. 가난이 들이닥칠 틈이 없을 만큼 이 작은 밥상 위는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자리에도 가끔씩 스며드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말이 끊어진 그 순간마다 부부의 마음속에는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소원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아내는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창문 너머로 떠오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밥상을 비추는 등불과는 또 다른 차갑고도 맑은 달빛이 초가지붕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참, 저 달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구석이 이리도 시릴 때가 있어요. 옆에 두고 재롱 부릴 아이 하나 없으니 이 집안이 늘 허전하게 느껴지네요.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에는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그리움과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웃음으로 털어내려 하지만 눈빛만큼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내가 옆에 있는데 무엇이 허전하단 말이오. 팔자가 그런 것을 어쩌겠소. 그저 우리 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면 그만이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박서방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그의 가슴에도 아이 하나 곁에 두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식이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하늘이 그들을 축복해주지 않았지만 언젠가 정말 언젠가 한 아이가 그들의 품에 안길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이렇듯 그들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고단하지만 서로 등을 기댈 수 있어서 버틸 수 있는 삶. 그러나 늘 한 구석이 비어있는 듯한 삶이었습니다. 해가 길어진 어느 날, 이날도 박서방은 밭에 나아가 늦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따뜻한 속옷 한 벌을 사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등을 구부린 채 흙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자 그는 마침내 괭이를 내려놓고 허리춤을 잡아당기며 일어섭니다. 허리에서는 찌뿌둥한 통증이 올라오지만 하늘 가득한 달빛을 올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숲길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미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이 늦은 밤에 아이 울음소리가 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울음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틀림없는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그를 숲속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어두운 숲길을 따라가자 문득 시야가 조금 트이는 작은 공터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낡은 천에 쌓여있는 작은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내리쬐는 밤 공기 속 그 안에서 바로 그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천을 젖혔습니다. 그 순간 달빛 아래로 드러난 것은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듯한 갓난아기였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 핏기 없는 볼, 그리고 주먹을 꼭 쥔 채 허공을 헤매는 아주 작은 손. 아기는 매서운 밤바람에 오들오들 떨며 약한 울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 아무도 없는 이 산중에 홀로 남겨진 아기. 그것은 분명 사내 아이였습니다. 박서방은 눈앞의 현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누가 이렇게 여린 생명을 버리고 갔을까? 죄 없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외롭고 차가운 밤을 홀로 맞이해야 하는 것인가? 한참 동안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점점 더 떨고 있는 아이를 보자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아이를 들어올리고 품에 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마치 따뜻한 품을 알아본 듯 울음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가슴 가까이에서 느껴지고 그 온기가 서서히 그의 가슴에도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단절한 염원 하나가 거대한 파도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아기를 꼭 품에 안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는 깜짝 놀라 얼어붙은 듯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 등불빛에 비친 남편의 품에 무엇인가가 안겨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서방님, 그게 대체... 남편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아이가 자고 있어. 아내는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천천히 남편의 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천 사이로 보이는 것은 몹시 작은 얼굴, 곱게 감긴 눈, 앙담은 입술. 세상 모든 것을 처음 마주한 듯 햇볕도 바람도 아직 제대로 맛보지 못했을 사내아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온 아이란 말인가요? 하늘이 정녕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신 건가요?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가락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작고 연약한 손가락 하나하나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오래도록 그들의 가슴속을 비워놓았던 허전함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아이를 번갈아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현실보다 지금 이 순간 자기들 품 안에서 숨쉬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의 존재가 더 크고 놀라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는 함께 앉아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춘삼이라 하면 어떻겠소? 이른 봄에 3월에 찾아온 귀한 인연.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이름은 춘삼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정해지는 순간 마치 아이의 존재가 이 집안에 제대로 뿌리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춘삼은 마치 원래부터 이 집의 일부였던 것처럼 빠르게 이 집의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에는 옹알이를 하고 낮에는 이불 위를 뒹굴고 밤이면 부부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마다 이 집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를 몇 번.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춘삼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옹알이만 하던 아이가 어느새 마당을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를 따라 손뼉을 치고 낮이면 마당 흙을 만지며 작은 돌멩이를 모으고 가끔은 아버지를 따라 밭까지 따라가 흙더미 위에 앉아 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깊은 산중에서 발견된 버려진 아이라는 이야기에 놀라워하지만
곧 그 환한 웃음과 총명한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 아이는 필시 산신이 내려준 선물일 게야.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춘삼을 볼 때마다 과일 하나, 떡 하나씩 쥐어주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박서방 부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항상 춘삼의 웃음소리가 있고 밤마다 아이를 덮어줄 이불을 여미는 손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하고 밭일은 여전히 고되고 겨울이 오면 여전히 찬바람이 초가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고단함도 아이의 웃음 하나면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춘삼은 어느덧 개구쟁이 사내아이로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노는 가운데서도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는 유난히 영특함이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저 아이를 반드시 잘 키우자. 이 아이만큼은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게 하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삼이 7살이 되던 해 읍내장에 다녀온 박서방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천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천은 바로 춘삼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를 감싸고 있던 일부였습니다. 부부는 그 천을 말없이 소중히 간직해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밥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말이야. 김영감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글쎄 이 천을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네 이 천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더군.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으며 눈빛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 천에는 자세히 보아야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부부는 그저 옛날부터 쓰던 오래된 천이겠지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네 이 천을 어디서 얻은 겐가? 네? 이것은 저희 춘삼이를 발견했을 때 춘삼이를 감싸고 있던 천입니다. 이 문양은 예사 문양이 아니네. 아주 오래전에 몰락한 어느 집안의 상징인데 혹시 춘삼이가 이 집안의 아이가 아닌지 모르겠네. 이 말을 전하는 박서방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나무 막대를 휘두르며 뛰어노는 소리와 아이의 웃음이 들려올 때마다 부부의 가슴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들이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이 이제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불이 꺼진 방 안 둘은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여 우리가 이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맑게 갠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무리가 멈춰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수려한 옷차림의 중년 사내였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태도는 이 산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기품을 느끼게 할 정도로 높아 보였습니다. 그 사내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은 후 곧장 박서방의 초가집으로 향했고 조용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사내의 눈빛은 마루 끝에서 장난감을 만지며 놀던 춘삼에게로 향했습니다. 춘삼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에 잠시 애틋한 빛이 스쳤습니다.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안에 있던 박서방 내외가 나왔고 사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는 저 강 건너 이씨 가문의 귀한 따님이었소.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날 때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녀린 몸으로 깊은 산속까지 도망쳐와 부디 이 아이만은 살아남게 해달라며 홀로 아이를 숲속에 내려놓고 자신은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하오. 사내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비극은 칼날처럼 부부의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까지 도망쳤을 그 여인의 마음을 상상하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사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집안의 오명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조상님의 제사를 이을 후손을 찾으려 헤매다 그 김영감의 귀띔으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오. 이 아이는 본디 귀한 혈통을 타고났으니 마땅히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춘삼은 아무것도 모른 채 풀벌레를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아내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린단 말입니까?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인데. 부디 저희에게서 이 아이를 거두지 마십시오. 그녀는 무릎을 꿇듯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고 남편 또한 입술을 깨물며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에게 온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더없이 소중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저희는 살 의미를 잃습니다. 부부의 말은 조금도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떨리는 손, 굳게 담은 입술 모든 것이 이 아이를 향한 절절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미의 마음과 이 아이를 목숨처럼 품어온 부부의 마음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의 깊은 정을 보니 내 차마 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겠구려. 부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희망의 빛이 그들의 눈동자에 번졌습니다. 허나 이 아이는 분명 저희 이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이니 그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온당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나중에라도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오. 마당에서는 여전히 춘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그 소리를 잠시 들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이 아이는 그대들의 자식으로 이 집에서 계속 자라게 하시오. 허나 우리 가문에서도 이 아이의 앞날을 보살피고 때가 되면 글과 학문을 가르쳐 춘삼이가 훗날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소. 부디 이리 허락해 주시겠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눈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생각으로 모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자. 그러나 무엇이 되어도 이 아이는 우리의 아들이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춘삼이를 더욱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사내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닌 안도와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춘삼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끔씩 그 사내가 마을을 찾아와 귀한 책과 필묵을 선물해줬고 박서방은 힘들게 모은 돈을 보태어 틈나는 대로 춘삼을 읍내 서당에 보내기 시작했죠. 춘삼은 여전히 천진하고 밝은 아이였지만 책을 펼치고 글을 배우는 순간만큼은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집중력과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서당 훈장은 종종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볼수록 영특하구만. 훗날 큰 인물이 될 상이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서방 부부의 가슴은 뿌듯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서늘한 예감으로 묵직해졌습니다. 정말로 큰 인물이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그늘을 드리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아이의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신들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또한 부모된 도리라 생각했죠.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춘삼은 어느덧 훤칠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학문에 힘써 결국 과거에 급제한 뒤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춘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곳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깊은 산골짜기의 작은 초가집.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등불을 밝히던 그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춘삼은 여전히 변함없는 초가집 마루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디에 있든 제가 누구의 피를 받았든 저는 두 분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두 분만큼 저를 사랑하고 길러주신 분은 없으니 제가 죽는 날까지 두 분을 섬길 것입니다. 박서방과 그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는 숲속에서 떨고 있던 작은 아기의 모습, 그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 밤의 떨림, 그리고 이름을 춘삼이라 지으며 웃던 날이 주화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버려진 아이를 한없이 소중하게 품어주었던 그 세월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이어져 온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산골 마을에도 세월의 바람이 여러 번 불고 지나갔습니다. 박서방 부부와 춘삼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하나의 전설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버려진 사내 아이를 데려와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며 키워낸 부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의 피를 이었는지를 알게 된 뒤에도 끝까지 자신을 길러준 부모를 잊지 않고 섬긴 아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피보다 더 깊은 인연이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날처럼 빛나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살고 있습니다. 가난했을 때 서로를 사랑했고 버려진 아이를 품어안아 마침내 큰 인물로 키워낸 박서방 부부의 삶은 그렇게 산골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로, 그리고 사람들의 심장 속 깊은 곳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봄날로 남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